결국은 이제 이런 용광로 선대위가 기대되는 상황 속에서 남은 변수 굳이 이제 꼽으라고 한다면은 대법원에서 전원합의체에서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을 이제 심리하고 그 결과가 언제 나오나 좀 될 텐데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의원님이 이건 완벽하게 무죄다 이렇게 선포했더니 국민의힘에서 의원님을 성토하는 기자회견을 한다고요? 어떻게 된 거면 경우가? 그 사람들 웃기는 사람들이요. 자기들도 항상 이재명은 징역형이다 했잖아요. 자기들이 한 것은 괜찮고 제가요 이것도 비난받을 수도 있는데 제가 얘기해서 적중하지 않은 게 없습니다. 4월 8일 날 매불쇼에 나가서 한덕수가 대통령 출마 검토를 하고 있다. 맞아요. 그 얘기 하셨죠. 처음으로 했어요. 그러면서 두 자리 숫자로 올라가고 단일화로 갈 것이다. 관세협정에 성공시키고 결국 개헌을 내세울 것이다. 네. 라고 했는데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제가 헌재에서 윤석열 파면 때 자기들은 뭐 5대 3이다. 자기들이 한 것은 괜찮고 나는 8대 0이다. 내가 받은 정보는 8대 0이다. 맞췄잖아요. 네. 이번에도 전원 합의로 갔지만은 이것이 원심 확정이지 파기환송하려고 간 게 아니다. 네. 내가 정확한 소식통들로부터 들었다. 저도 취재를 해야죠. 아 근데 왜 기자회견을 왜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사법부를 간섭했다는데.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라고 하는 신평 변호사도 네. 박지원 의원의 말이 맞을 것이다. 그분은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고 네. 결국 전원 합의부로 가는 것은 원심 확정하려고 간 것 아니냐. 또 그렇게 했더라고요. 자기들이나 좀 통일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근데 원심 확정 여부도 관심이고 결국은 이재명 후보가 5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대선에서 승리하게 될 경우에 그 재판은 정지되는 것인가 계속되니까 이런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뭐 계속 논란인데 이번에 전원 합의로 확정을 해주면 그 논란은 사라지겠죠. 적어도 여기서 뭐 파기완송을 한다, 뭐 한다 이런 어떤 워스트 시나리오일 때 그 뭐 얘기가 의미가 있는 거지. 무죄로 다 대법원이 전원 합의 해준다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직 그게 뭐 대통령은 형사소추되지 아니한다. 이거에 맞느냐 틀리느냐 이 얘기는 그다지 의미는 없어 보여요. 그리고 다른 사건들은 다 중지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크게 뭐 대세 지장이 있을 문제는 아닌 걸로 보여지는데. 보수는 본래 미국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트럼프도 트럼프요? 그렇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재판이 저는 염려하지 않아요. 근데 트럼프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은가? 아니 어떻게 됐든 미국 대법원에서도 그러한 판정을 했다. 그렇죠. 예. 원래 그 사람은 저 내란죄로 수사받았어야 될. 아니 근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걱정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 조희대 그 대법원장이 최근에 봤더니 오늘 원래 사법부에서 인공지능위원회 출범식이 있었는데 거기도 안 가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25일에는 법무부하고 대한변협이 어떤 행사를 했냐? 법의 날 기념식을 했는데 거기도 안 가겠다 했다가 왜? 외부 사람 내가 만나서 안 될 때다. 그 얘기는 뭐냐? 너무 진중하게 달려드니까 이게 혹시 흑막이 있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 드는 겁니다 지금. 사실 저는 큰 걱정은 안 하지만 왜냐하면 이거는 대법원 전원 합의체라 하더라도 어떤 민의라든가 이런 부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한 가지 안 풀린 게 있긴 해요. 굳이 이렇게 이 시기에 전원 합의체로 올려가지고 이 사안을 가져가려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의도가 뭘까 여러 해석을 낳고 있는데 이게 명쾌하게 풀리진 않고 있습니다만 저는 무리하게 가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공식성상 안 나타나는 전원 합의비로 가는 것은 세 가지 이유가 있어요. 소부에서 합의가 안 될 때.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판례를 새로 변경해야 될 때. 변경할 때. 그리고 세 번째는 대법원장 직권으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중대한 문제를 소부에
거기다 책임을 두지 않고 전체 대법관에서 한번 해보자 한 거기 때문에 그 결정은 대법원에서 전원 합의부에서 하니까 12명이서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정치적으로 네. 계산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아까 그 행사 얘기하셨는데. 아, 예. 헌재 코스프레 아닌가. 너무 부러웠던 거야. 헌법재판관마다 경호 붙었었고 그때 네, 보안을 위해 가지고 그 사적인 활동도 굉장히 좀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좀 약간 멋있어 보였나 봐. 네. 우리도 재판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럼 우리도 굉장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있다. 우리도 좀 봐주세요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면 경호 붙여줘야 돼요? 네. 좀 좋아하겠지. 신성한 사법부에 대해서 농담하시면 안 됩니다. 선거길이 잡혔나요 지금? 아니 재판 사법부 얘기만 나오면 작아지셔. 아니 저는 법사 일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제일 오래 가장 했죠? 오래 네. 했지만은 줄기차게 사법부는 보호했어요. 제가 보호한 게 사법부, 우리법연구회, 국제법연구회, 그렇죠. 예. 전교조, 민노총 이런 거 다 보호를 했는데 이 전교조나 민노총은 민주당이 다 일해주면은 나중에 표 찍는 것은 저 집 땅을 찍어. 저기 당시 된다는 거죠. 예. 거의 뭐 우리 당원들이 많아요. 이게 저는 헌법재판소, 대법원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그 법지식을 높이는 데는 기여한다고 봐요. 네. 근데 제일 걱정되는 건 검찰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을 지금 기소하거나 이첩받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기소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다음에 김건희 의혹 재수사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것도 검찰 결정이에요. 네. 삼부토건 검찰로 이첩됐습니다. 네. 그다음에 GP 그 검증부실도 이제는 감사원에서 검찰로 검찰로 갔지. 넘어갔습니다. 지난주에만 4건이 넘어갔어요. 거기에다가 대기 중인 사건이 지금 줄줄이 있습니다. 대선 과정에도 계속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통계 조작 문제 가지고 또 검찰 수사 저렇게 하는데 뭔가 또 반향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앞두고 검찰의 캐비넷이 지금 자꾸 메일 들어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전 정권, 전전 정권 다 검찰 손아귀로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다가 내란 수사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도 사실은 검찰을 대체할 기간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렇게 뭔 사건화가 되고 모든 속도가 빨라지는 게 결국은 6월 3일 이후에 검찰 개혁에 이게 대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이 자꾸 들어요. 많은 사건에 검찰 재량으로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게 좀.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면 대선 그 전후로 해가지고 사실은 잘 못하면은 못한 대로 당연히 개혁이 되는 것이고 또 잘한다고 해도 사실 민주당의 사이드에서 나온 얘기를 들어보면 못 믿겠다라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지금 현재 네. 아니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 사위가 취직해가지고 일해주고 월급 받았는데 왜 장인이 뇌물죄로 기소를 당하느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갖다가 붙이는데 또 서울중앙지법부 네. 와서 나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재판을 받게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도 전직 대통령들은 그러더라고요. 지하로 들어가겠구나. 사진 못 찍겠구나 하는데 어떻게 됐든 이게 검찰권 즉 공권력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 불행한 일이에요. 이 내란이고 김건희 특검이고 최상병, 이태원 이런 문제는 특검으로 보내서 그 특검에서 완전하게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민주당이나 다섯 야당은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 국가 대개혁을 하는데 그 1호가 검찰 개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로는 우선 공수처를 보강해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만들어야죠. 그리고 검찰은 미국처럼 기소만 해라. 수사권은 독립한다. 이런 것들로 지금 검찰 개혁을 준비할 거예요. 아직은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은 이것을 검찰이
우리 개혁해 주쇼 하고 지금 김종대 의원이 설명한 대로 다 싸놓고 있는 거예요. 싸놓고. 그러니까 개혁할 수밖에 없다. 이 검찰 개혁을 하는 것이 내란 종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본을 만드는 거다. 대개혁이 이루어질 겁니다. 저는 검찰의 꼼수가 가장 느껴지는 부분이 도이치는 재수사한다고 하면서 굉장히 쉽고 명확한 사건인 명품백 수수 의혹은 항고 기각을 했단 말이죠. 뭐 제한것도 한다 그러죠. 그래서 네.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저는 굉장히 좀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서 표변해요. 세상이 바뀌면은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 설사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 하더라도 현혹돼서는 안 돼요. 개혁을 해야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보면은 첫 상반기 때는 전직 대통령, 전 정권의 비리를 잡아다 현 대통령한테 잘 보여요. 그러나 절반이 지나가면은 꼽을 쳐놓은 현 정권의 비리를 대가지고 현 대통령 등 뒤에 비수를 꼽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 개혁을 막는데 지금은 검찰 개혁이 국민적 합의가 돼가지고 새로이 시작한다. 이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두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하나는 지금 이재명 후보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요. 최근에 재판부가 바뀌었습니다. 재판부가 정기 인사로 바뀐 뒤에 검찰이 공소장이 거의 누더기가 될 정도로 지금 재판부로부터 지적당하고 있다. 지적질을 많이 당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공소장을 다시 쓰라고 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의 뭐 소설을 써놨다. 그러니까 좀 거칠게 얘기를 하면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공소장이 엉망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 재판 결과, 재판 과정과 재판 결과를 봐야겠지만 이 과정에서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로 엉망진창이고 부실하게 드러났느냐. 저는 이게 만약에 나중에 그 결과로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냥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고 보고요. 이게 오히려 저는 검찰 개혁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다른 갈래로 이게 언론이 잘 보도를 안 하던데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이재명 대표의 그 배임이라든가 이런 거에 주요 근거가 되어왔던 정영학 회계사의 주장이 맞아요. 있었습니다. 근데 정영학 회계사 쪽에서 최근에 굉장히 핵심적인 어떤 그런 근거가 됐던 그 의견이 그 내가 한 거 아니다. 검찰의 어떤 그 가압적인 어떤 그런 분양가 평가에 관련해서 그렇죠. 1,400만 원, 1,500만 원 그 이제 얘기를 하면 좀 길어지긴 합니다만 아무튼 그것 때문에 자기가 한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걸 만약에 재판부가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건 검찰 수사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 평당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지점인데. 배임 액수나 이런 거 결정하기 그렇죠. 때문에. 근데 이게 만약에 이렇게 나중에 검찰 수사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라고 밝혀진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수사에 관여했던 수사진들 다 어떤 조처, 징계 다 취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 건 자체가 검찰 개혁의 하나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